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두피 문신을 하고 있는 강일 원장입니다. 우리가 두피 문신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어둡게 채워져서 탈모 커버를 할 때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만족과는 다르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두피 문신의 한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망한 두피 문신만이 아니라 정말 잘 돼 보였던 두피 문신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 후회할 수도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두피 문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아마도 제 영상이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에 떴을 것 같은데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두피 문신을 선택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두피 문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두피 문신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도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면 100%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후회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두피 문신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이유, 왜 그렇게 후회하게 될까? 정말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었고 만족도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아쉬우면서 후회가 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망한 두피 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번지고 퍼지고 얼룩덜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망했다, 보기 흉하다 라고 볼 정도로 망한 두피 문신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후회가 당연히 100% 될 수밖에 없는 망한 두피 문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완벽해 보였던 두피 문신도 후회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고객님들이 이제 리터치를 받기 위해서 2년, 1년 이제 리터치 시기가 돼서 오셨던 고객님들의 사진입니다. 어떤 분들은 깔끔하게 남아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얼룩덜룩하니 밸런스가 좀 많이 아쉬운 상태도 있고, 그리고 이 도트들이 조금씩 커져서 군데군데 커져서 얼룩덜룩해져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면처럼 보이지 않고 도트가 그래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고 리터치 시기쯤 됐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피 문신이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건데,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리하게 올라간 명암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저의 고객님들을 예를 들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 마무리쯤 할 때쯤에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두워진다 보면은 도트의 밀도는 높아지고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둡다는 거는 그만큼 도트가 많이 들어가고 잉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가는 조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명암 이상을 제가 이제 작업을 해드리진 않는데,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터치 시기쯤 됐을 때에 한 번 더 작업을 통해서 명암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자연스러움을 크게 해치지 않고 명암까지도 좀 만족스럽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경험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어둡게만이 아니라 밀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도트의 크기가 크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이 두피 문신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잉크는 푸르스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잉크는 정말 쨍하고 어둡게 잘 남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이 두피 문신의 자체의 한계점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피부 톤에 따라서 푸르스름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혹은 하얀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독 푸르스름하게 남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이든 두피 문신을 받을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특히 여성분들과 하얀 피부를 가진 분들이 유난히 푸르스름하게 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후회할 확률도 확실히 더 높은 분들이 이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색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에서 오는 어색함은 최근 들어 많이 줄었다라고 보고, 이제 대부분이 좀 아쉬움은 디테일에서 오는 후회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나 라인을 마무리하는 그런 섬세한 디테일에서 조금 본인의 뜻과는 다른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분들이 유난히 도드라지면서 후회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뚜껑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또렷하게 헤어라인을 따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꼭 그런 작업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없는 작업들의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후회도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의 대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처음에 작업 직후에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많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푸르스름하게 남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처음 작업이 끝났을 때는 정말 쨍하니 자연스럽게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후에는 만족도가 거의 최상이다. 직후의 만족도는 거의 최상이고,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탈모를 잊을 만큼 그렇게 심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두피 문신이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흐를수록 두피 문신의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후회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두피 문신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시간이 흐른 그 모습이 결국 깔끔하게 남아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 스스로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남아오신 분들을 가끔씩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리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많이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 텐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작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안 좋게 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저 스스로가 판단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현재의 두피 문신의 그 흐름이 좀 많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쯤 됐는 이 두피 문신의 시장에서 시간이 흐른 모습을 절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이랑은 좀 완전히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 문신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스스로가 아무리 부끄러운 작업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피 문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작업이 된 모습이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모습도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직후의 모습에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을 소비자분들한테 현혹하듯이 한다는 건 저는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변하는지,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아쉽게 변하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오픈할 생각입니다. 보실 이 사진들은 비교 대상은 이제 잘 되고 못 되고의 그런 두피 문신이라기보다도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변하고 저런 스타일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작업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한 톤으로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언뜻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 이렇게 어둡게 정말 만족도가 높은 작업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의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톤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에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점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의 작업으로 그라데이션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라인이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물들지 않을 만큼의 작업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인에 이르는 부분이 물이 들기 때문에 점점 더 면이 되고 점점 더 인위적으로 보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사진 역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라데이션 없이 똑같은 톤, 똑같은 작업의 도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톤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작업은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라인으로 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이제 하나의 일자 라인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작업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의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변할까? 저런 모습이 끝까지 자연스럽게 남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험자이고 많은 부분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작업한 분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이 도트의 선명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쉽게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렇게 작업된 분들보다는 그런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피 문신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은 선택입니다. 맹목적으로 이 사진의 자연스러움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이제 두피 문신이 원래 이렇구나 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자연스럽게도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흘러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변질되는 그런 확률성이 있는 그런 두피 문신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피 문신을 이제 접근을 할 때에 기술적인 가치를 엄청 높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문신의 기술적인 가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만 연습하고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두피 문신의 기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가치도보다도 심리적인 가치로 이 두피 문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후의 만족도에 대한 이런 가치 때문에 많이 포장되고 많이 과장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가치에 현혹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두피 문신이 좀 시간이 흘러도 좀 자연스럽게 남았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티가 나고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좀 혐오스럽다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티나는 두피 문신을 받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저 스스로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모자를 벗지 못할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두피 문신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이렇게 나 스스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역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보일까?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볼 때마다 오히려 모자를 벗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퀄리티 있는 두피 문신이 살아남고, 그러한 두피 문신은 갈수록 자리를 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러한 두피 문신도 끊임없이 마케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안 했다라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100일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피 문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기 부끄러운 내용도 가감없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제 두피 문신에 대한 이제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피 문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의 고객님들의 사례를 통해서 4년 정도 지나면 두피 문신이 이렇게 되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들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